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개미입니다. 오늘 대한전선 방송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드번호 001440이 되겠습니다. 대한전선이 오늘 아래 꼬리단 망치형 캔들로 상승을 좀 해줬고요. 좀 의외예요. 큰 상승을 좀 해줬어요. 여기서 좀 바닥 저점이었나 싶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다시 빠질 수도 있죠. 대한전선이라면 뭐 과거에 이랬으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땐 이 하락 흐름에서 약간 요런 뭔가 상승형 캔들이 나와줬다면 제가 봤을 때는 15,000원 선에서 16,000원 사이 요 정도에서 횡보를 좀 더 하다가 상승이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14,000원 아래로 깨지 않았다라는 것에 조금 우리가 집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간 외로도 제가 한 5시 반까지 봤을 때는 좀 올랐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14,980원까지 상승하고 마감했네요. 거의 15,000원 부분까지 상승을 한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아쉽다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 대한전선이 실적도 좋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이 대한전선의 전선의 상승 모멘텀 이렇게 보았을 때 이제 뭐 수주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캘리포니아든 유럽이든 신흥시장이든 지속적으로 이런 수주 초고압 케이블이라든지 초고압 케이블 그리고 뭐 전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주 잔고가 매년 사상 최대치 재작년에 2,700억, 작년에 3,000억이 넘었고요. 이번 연도에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3,000억이 훨씬 더 넘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가봐야 알겠죠. 근데 우리가 예측은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여러 가지 뭐 MOU 체결뿐만 아니라 그리고 계약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수주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멘텀 원전 관련주로 초각 케이블을 납품을 하는 이슈가 있고 네옴시티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최근에 묶였고요. 그리고 구리값에 따른 상승 여파, 상승 하락 여파가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대한전선이 실적 모멘텀도 강하다. 근데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슈들이 있지만 이슈가 터지질 않았죠. 터지지 않았을 뿐이다. 터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대한전선이 신재생 에너지로 2021년에 솔라인이라는 신재생 에너지 전선도 개발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임해공장에 해상 풍력에 들어간 해저 케이블 공장을 착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의 흐름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그렇다 할 이슈가 안 터진 거 사실 여러분들 크게 생각하면 지금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이슈들이 터졌지 뭐 신재생 에너지가 이슈 뭐 친환경이나 신재생 에너지가 이슈가 뭔가 터져가지고 상승하진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뭔가 시장에 좀 눈치를 보는 듯한 분위기가 아닐까 이 생각해요. 뭐 최근에 디폴트 관련 이슈도 있었고 근데 사실 그게 그런 정치판에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정치판에 어차피 이 협상이 제가 봤을 때는 타결이 무조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계속 이제 끌다가 뭐 연기되고 미뤄지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존재하면서 주가가 좀 밀렸다가 그런 부분들이 해결됨으로써 다시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런 이슈가 나와주길 고대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의 반응으로 저는 요번 캔들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승 여파를 봤을 때 요런 캔들이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단식 말고 갑자기 저점에서 빡 찍고 여기서 이런 캔들이 나와줬던 부분이 사실 많이 없었거든요. 이 상장 이래도 뭐 상한가 이해도 뭐 크게 없었고요. 근데 요번 패턴은 참 좋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매매 동향 보시면은 이제 이틀 전부터 계속 외국인
기간에서 매집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기간기에서도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데 연기금이 다시 매수세로 전환을 하기도 했고, 외국인 매집량이 좀 강한 걸로 봐서는 이제 저점에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하고 난 후에 상승을 좀 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횡보를 해줘야지 요때, 그리고 요기 때 물량들을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소화 가능할 거라고 본다. 일단은 거래량이 없죠. 이 상승할 때만 거래량이 있었어요. 상승할 때만 거래량이 있고, 얘도 뿅뿅 해서 상승할 때만 거래량이 있고요.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만, 이때도 그렇고요. 거래량이 있는 걸 봐서는 여기서 매물 충분히 모아가서 여기서 차익 실현을 했다? 아니, 저는 안 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여기 물량을 모아가서 요때 상승시켰고, 여기 때 다시 물량 소화해서 모았으면 다시 2,000원을 찍어야지만 매물 소화를 끝내고 여기서 차익 실현을 봤다라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차익 실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공매도 부분을 이 병합하기 전에 원소유주한테 반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물량 소화가 되면서 대차 잔고가 감소하면서 제가 봤을 때 상승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이제 요거는 내일 장은 쉬지만 요번 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꼬꾸라지면은 의미가 없고요. 오늘 상승이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큰 강한 상승이 나와준다라면 의미가 좀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매물대 보면은 18,000원까지 뭐 크나큰 매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18,000원대까지는 충분한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반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MACD 보조지표 한번 볼게요. MACD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MACD 선이 지금 데드크로스 라인 뚫어주고, 지금 매물 소화도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요게 크로스하면서 이 영수치를 좀 넘어줘야지만 우리가 이 대한전선이 상승이 이제 나오겠구나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CCI도 한번 살펴볼게요. CCI도 한번 살펴보면 이제 매도 구간, 과매도 구간을 지나서 이제 매수 구간으로 접어들어서 100수치 가까워지면 이건 이제 상승을 좀 상승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 100% 상승한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번 연도 상반기에는 이제 하반기 접어들 텐데, 그래도 6월 말 전에는 어떤 상승 결과값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항상 말씀드린 2만원 이상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서 물량을 좀 평단가를 좀 낮춘다던가 아니면 비중을 좀 늘린다라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물량을 계속 모아 가시면 분명히 저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는 거는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아셨죠? 유튜브에 나오는 거는 거의 다 허구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광고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참고 부탁드려요. 그리고 성인이 항상 감사드립니다. 유연님도 감사드리고요. 소진님 항상 감사드리고, 보슬비님, 서강섭님 감사합니다. 선희님, 이거 명언이에요. 진짜 돈은 인내심 없는 사람에게 나와서 인내한 사람에게 들어가. 이거 너무 명언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감사합니다. 오공님 감사드리고요. 김영건님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세요. 상래님. 자, 근데 사실 이 좀 기다리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플랜 A, 플랜 B를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엔 이제 플랜 B로 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장기로 본다 생각하시고 뭐 비중을 늘린다, 약간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혜정님 감사드리고, 유정훈님 감사합니다. 최재근님 감사드리고, 김용술님 감사드리고, 미소천사님, 이병준님, 주식초보님 감사합니다. 영희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킨루비님도 항상 감사드리고, 유한님 감사합니다. 김준님 계좌금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4,000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14,900원에 샀다. 그러면 사실 이게 1,490원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뒤에 만약에 원 단위가 있으면은 요거는 다시 계좌로 빠져요. 요거는 금액이 빠지는 거죠. 주식 수가 한 주가 그럼 줄어들고, 나머지 이제 원 단위로 됐던 거는 계좌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 내가 1000줄 샀다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좀 애매하게 사가지고 뭐 14,000, 뭐 예를 들어 1490원인데 14,900원으로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1495원에 샀다. 그러면은 14,950원이 돼야 되는데, 그 수량을 책정할 수 없을 때 뒤에 금액은 빠지고, 내가 1000만원어치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999만원어치를 샀다. 그러면은 뒤에 부분은 빠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 소수점 있죠, 소수점. 이 미국은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요. 여러분 코인 하실 때 0. 뭐 1조도 사고 0.5조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국내 주식 같은 게 아직까지는 소수점 거래가 안 돼요. 그래서 한 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주식 수가 1490원에 주식을 샀는데 이게 14,900원으로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1490, 만약에 금액이 한 주가 책정됐을 때 마지막 이제 100주를 사고 100주를 샀는데 99주까지는 살 수 있어. 근데 한 주가 막 1,300원대였어, 예를 들어서. 근데 13,000원으로 바뀌어요. 근데 한 주를 못 사잖아. 그러면은 요 13,000원은 내 계좌로 들어오고, 만약에 100주였으면 99주라 한 주가 빠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쇼박스 제가 내일 방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